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최근 안정적인 유가의 하락세로 인해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할 때라 생각들어 오늘 영상을 통해 한국전력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이제 안정적인 유가 하락세라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국전력의 과거 10년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 2016년 5월 정도죠. 63,700원 최고점을 찍고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하향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하향 추세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 요인으로 먼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원자재의 이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 원료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원료가 이제 유가에 연동을 합니다. 그런데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버리니 이제 매출 원가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자재 구매 가격은 가파르게 이제 상승하는데 정작 전기요금은 서민의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과거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였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어마무시한 부채를 떠 안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기조는 주가에 연동해서 장기간 우하향하는 추세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은 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기를 구매해서 구매한 전기를 자체 이제 송배전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간 유통업체라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전기를 생산하는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그리고 동서발전 이렇게 다섯 개의 이제 메이저 발전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이들 자회사가 만든 전기를 구매해서 구매한 전기를 자체 송배전망을 통해 수요자와 연결시켜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회사 이름에 걸맞게 전기 판매가 약 96%가 됩니다. 한국전력은 이들 다섯 개의 이제 자회사를 통해 발전된 전기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 발전사로부터 일부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바로 전기를 구매할 때 결정되는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S&P라고 하는 개통 한계 가격이란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기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발전사에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이 가격은 발전사가 전기 발전에 사용하는 연료, 대표적으로 이제 LNG를 포함한 연료 가격이 기준이 돼서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결론은 공공 물자를 생산하는 발전사의 이제 사업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최소한의 마진을 보존해 주기 위한 정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위쪽 그림에서 잘 나타나듯이 21년부터 24년 현재까지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아래 그림을 보면 2022년, 23년, 24년 각 해에 이제 S&P 가격의 추이를 월별로 나타냈는데 22년 파란색 선이 23년, 24년과 비교해 굉장히 변동이 크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S&P 가격 자체가 LNG 가격에 연동을 하고 LNG 가격은 결국 유가에 연동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22년, 23년 굉장히 크게 올라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한국전력은 발전사의 사업 보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높은 발전 비용을 그대로 지불하고 전기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기요금, 다시 말해 판매 단가에 대한 조정은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에 묶여 높은 구매 가격 대비 낮은 판매 단가로 최근 4, 5년간 계속해서 이제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이 한국전력의 주가를 계속해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2008년부터 12년까지 지금의 이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기 요금이 구매 대금보다 더 낮아 적자를 기록했었고 이후 이제 유가 안정화로 인해 다시 이제 흑자 전환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22년부터 다시
높은 원부자재 구매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판매 단가로 인해 재무 상태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가 안정화로 인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높은 이익으로 이런 어떤 재정 상황이 신속하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24년, 25년 정도의 이 선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판매 단가고 회색이 구매 단가인데 이 차이, 이 괴리율, 이 스프레드가 급격히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예상대로 이런 어떤 추세로 가게 된다면은 한국전력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상황으로 반전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두바이유의 단연간의 가격 추이만 보면은 정확히 이제 한전의 이제 원료 구매 이런 어떤 요금과 이제 동조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장기적 추세에서 굉장히 지금 안정화 돼가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안정되어 원 부자재 부담이 줄어들자 이제 한전은 최근 이제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시연해냅니다. 무려 26조의 매출에 영업이익 3조 4천억을 달성하는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6.7% 상승 그리고 70% 상승한 수치가 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높은 체질 개선으로 인해 차입금을 7조가량 상환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27조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유가 안정화로 인해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여기에 더 고무적인 것은 지난 10월이었죠.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을 해서 매출과 이익 증대에 있어 더욱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되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모든 그 이 용도별로 약 5% 인상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그림처럼 전체 판매량에서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이나 일반용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 요금만 인상 하더라도 매출과 이익 증대는 더욱더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유가와 유연탄 그리고 LNG 가격이죠. 전기 발전에 필요한 필수 이 원자재 값들인데 최근 몇 년간의 가격 변동세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다 정확히 같은 추세로 동조화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가 있겠고 이러한 어떤 추세가 굉장히 좀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세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상승폭이 그 LNG가 유가나 석탄 등 다른 이제 원료 가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데 이제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이들 세 가지 원료의 상승 패턴은 서로 같지만 상승폭은 LNG가 다른 두 가지에 비해 상당히 더 높다. 요것만 지금 확인을 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서 뒤에 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한전 자회사인 대부분의 발전사들은 주로 이제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 발전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이 이들 발전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이제 저쪽 그 해안가 변두리 지역을 주로 근처에서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국내 전기 발전 양으로만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변두리 지역에서 생산해내는 전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앞서 말한 환경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근처에 이제 발전사들, 민간 발전사들 포함해가지고 이러한 발전사들은 비교적 환경적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LNG 원료를 사용하게끔 발전 설비가 설계되어 있는 반면에 변두리 쪽 발전사들은 비교적 원료가 저렴한 이 석탄을 떼서 많은 전기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지역 발전사들은 높은 연료비를 내고 높은 LNG 같은 연료를 떼서 비교적 적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에 변두리 쪽은
저렴한 석탄으로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사들 입장에서는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변두리 쪽 발전사들은 비교적 저렴한 원료를 투입해 매출 원가가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S&P를 적용받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도권 발전사들보다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조금 더 과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익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왼쪽 그림처럼 전기 소비량을 보면 비수도권 지역의 전기 소비량보다 수도권 전기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전 송배전 시설은 변두리 쪽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고 오기 위한 송배전 시설 투자가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비싼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해 수도권 전기 소비를 맞춰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내년 2025년부터는 단일화된 획일화된 S&P가 아닌 송전 혼합 비용을 감안해서 지역별 전력 도매 요금제를 거쳐 지역별 소매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앞서 이제 언급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이제 한전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큰 정책적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을 과감하게 줄여왔기 때문에 비교적 원료가 비싼 LNG나 석탄을 떼서 발전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원전이 완전히 되살아나서 가격이 굉장히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한 원전 발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한전의 매출과 이익 증대를 더욱더 가속화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높은 산업용 전기 요금의 인상이 이 또한 한전의 이제 매출과 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고 이제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차입금으로 인한 일반용 주택 요금 인상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소폭이라도 판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전의 매출과 이익은 더욱더 커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진한 파란색이 전기 판매 수익이고 옅은 푸른색이 전력 구매 비용인데 이게 이제 22년 판매 비용보다 높은 구매 비용을 24년부터는 완벽하게 따라잡고 내년 2025년 이후부터는 그 격차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 말은 한전의 재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굉장히 신속하게 크게 이게 좀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한전의 매출과 이익을 이러한 추세대로 기록하게 된다면 24년부터 최고로 이 부채 비율이죠. 350%까지 갔던 부채 비율이 이제 2030년에는 과거의 어떤 그 정상적인 수준의 100% 미만까지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한전의 전기 판매량 추이와 전망을 12개월 이제 연속 PBR을 계산해 보면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2년, 23년 오히려 이제 PBR이 상승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하락에도 이제 비용 증가 대비 낮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 및 자본 축소로 오히려 이제 PBR이 이제 상승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특이할 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조금 마지막으로 좀 요약하면서 정리해 보겠는데요. 그 향후 추가 요금 인상 및 배당 재개는 한국전력의 이제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한전이 예상대로 낮은 구매 비용과 높아진 판매 대금으로 매출과 이익을 꾸준하게 이제 증가시켜 나간다면 이제 그림 보이시지만 이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제 정부가 제시하는 배당 성향 40%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에는 시가 배당률 10%에 육박하는 의미 있는 배당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긍정적인 상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런 어떤 그 지금 한국전력은 대부분 뭐 정부가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이제 판매 요금에 대한
어떤 가격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소액 주주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리한 정책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향후 추가되는 요금 인상 내지 배당 체계는 한국전력의 굉장히 좋은 어떤 주가 상승 흐름으로 나아갈 것으로 그렇게 저는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